본 영상은 모범택시 5회 방영 전 제작된 메인 스토리 예상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진심인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매회 시청률을 갱신하며 금토극의 1인자가 되고 있는 웹툰 원작 드라마 모범택시. 사실 처음 시청 당시에는 펜트하우스 시즌2와 시즌3의 징검다리 드라마로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펜트하우스와는 다른 의미로 진짜 꿀잼 드라마였죠. 실례로 OTT 서비스 웨이브에선 펜트하우스보다 더 높은 시청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대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은 SBS 드라마의 돌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리뷰어즈가 생각하는 드라마 모범택시의 흥행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듯한데요. 첫 번째는 방영 시기가 사회 분위기를 너무 잘 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범택시의 가장 큰 주제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다크 히어로의 사적 복수죠.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핵사이다. 얼마 전 출소한 그놈으로 인해 법 기준에 심각한 고구마를 느끼고 있던 시청자들에게 드라마 주제와 딱 맞는 대리만족을 선사했고, 그와 더불어 그간 고구마를 느끼게 한 염전노예 사건, 학폭 사건, 갑질 사건 등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하여 그 대리만족을 2배로 느끼게 했습니다. 두 번째 흥행 포인트는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모범택시는 방영 전 출연하기로 한 배우 한 명의 학폭 논란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구설수에 오르내렸죠. 이미 몇 회 분량의 촬영까지 완료된 상태여서 배우가 하차한다면 적지 않은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범택시 제작진은 결국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해당 배우의 교체를 진행했고, 그 자리에는 지금 우리가 찰떡이라고 말하는 표예진 배우가 들어왔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바꾸길 잘했다, 신의 한 수였다, 이런 게 바로 전화위복이다 등 좋은 피드백들이 이어지며 의외의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았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진짜 타이밍이 너무 완벽한 시작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렇게 매회 시청률을 갱신해가고 있는 모범택시는 홀수차인 고구마를 통한 사연 전달을, 짝수차인 핵사이다를 통한 결말을 보여주는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회부터는 매회 바뀌던 에피소드 외에 메인 스토리가 될 큰 줄기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리뷰어즈가 생각하는 모범택시의 메인 스토리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을 듯한데요. 첫 번째는 장성철의 흑화로 인한 김도기와 장성철의 대립, 그리고 두 번째는 대모의 배신으로 인한 무지개운수와 낙원 신령 정보의 대립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상부터 근거를 찾아보죠. 장성철의 흑화 예상은 아마도 배역을 맡은 배우가 김의성이라는 것이 공개된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는 듯합니다. 김의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왠지 선역과는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단지 배우가 김의성이다 해서 흑화한다고 예상할 순 없죠. 다만 제작진이 김의성을 캐스팅한 의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장성철의 캐릭터가 완벽한 선역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에서요. 저 또한 장성철이라는 캐릭터가 완벽한 선역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처음엔 원작을 본 탓인지 자꾸 김도기 엄마의 사건과 장성철이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성철은 김도기 엄마 사건의 현장 검증이 있을 때 그곳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그곳에서 분노에 찬 김도기를 본 후 김도기에 대한 사전 조사까지 마친 뒤 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성철이 김도기의 이력을 이미 확인하곤 그를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기 위해 사건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지난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드라마 모범택시는 웹툰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그렇게 웹툰처럼 김도기와 장성철의 관계가 굳이 악연으로 표현되는 어디서 본 듯한 클리셰로 연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지개운수팀의 목적은 강력범죄에 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법에 의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지, 혹은 합당할 만큼의 벌을 주지 못해 억울함이 생긴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렇게 장성철은 처음 팀을 꾸릴 당시 그런 피해자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동기를 가진 팀원들을 찾았을 것이고, 그래서 강력범죄 검증 현장을 수시로 찾아다닌 게 아닐까 합니다. 실례로 김도기가 어머니 사건의 검증 현장에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며 장성철이 자신의 과거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이 등장한 것이 그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이 있고 피해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하네요. 그렇다면 리뷰어즈는 장성철의 어떤 흑화를 예상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장성철의 흑화는 무지개팀을 배신하는 흑화가 아닌 스스로의 신념에 사로잡혀 점점 선을 넘어 악을 대하는 흑화를 예상합니다. 장성철의 신념은 악을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솜에게 말했듯이 그런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죠. 그렇기에 그는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또한 정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정의를 기반으로 한 무지개팀은 시작부터 선이 아니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복수는 어찌되었든 불법이고 범죄자를 범죄로 응징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장성철은 흑화 예정이 아니라 무지개팀을 운영하고 의뢰를 처리해가며 이미 흑화가 되고 있던 거죠. 의뢰를 완료 후 그들의 처분을 법에 의해 맡기는 것이 아닌 쓰레기는 격리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데모를 통해 사설 감옥에 가두는 것 또한 그의 정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제작진이 장성철이라는 캐릭터에 김의성이란 배우를 캐스팅한 건 그런 장성철의 이중성을 보여주기에 완벽하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예상은 낙원 신형 정보의 데모와 장성철의 대립인데요. 사실 원작 웹툰 속 데모의 역할은 그리 큰 비중은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그냥 전형적인 사채꾼의 모습이지 지하 감옥을 운영하며 장성철과 연결되고 그래서 극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드라마의 데모와는 크게 다르죠. 그럼 왜 드라마의 데모는 웹툰에 비해 비중이 커진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제의 변화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웹툰 모범택시와 드라마 모범택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주제의 변화입니다. 지난 리뷰에서 설명드렸듯이 웹툰 속 무지개 운수는 드라마 속 무지개 운수와 다르게 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흥신소의 개념이죠. 지하 감옥도 원래 무지개 운수 안에 있던 것이고 드라마처럼 복수 의뢰를 김도기만 맡는 것이 아닌 택시기사 모두가 해결사입니다. 하지만 공중파 드라마에서 이 설정을 그대로 쓰는 건 무리가 있고 그렇기에 이 설정에 억울함을 풀어주는 다크 히어로의 정의를 더하며 밝은 곳을 더 밝게 하기 위한 어둠의 집단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웹툰 속 무지개 운수의 어두움을 낙원 신형 정보로 보낸 듯 보입니다. 지하 감옥이 무지개 운수에서 낙원 신형 정보로 옮겨간 것도 그 이유겠죠. 결국 모범택시에 등장하는 집단 중 악의 영역을 낙원 신형 정보가 맡게 된 것이고 지난 4회를 통해 그들의 속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죠. 장성철이 악인들을 데모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지하 감옥에 가둔 것은 갱생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절대 그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모의 생각은 크게 달랐죠. 그녀는 이미 장성철 몰래 지하 감옥의 수용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데모가 그들을 이용해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지난 4회에서 데모는 부하에게 밭을 갈러 간다는 얘기와 함께 높은 자리에 있는 회장을 만나러 간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회장을 만난 것이 일반적인 접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밭을 갈러 간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모임의 목적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인 듯 보이는데요. 리뷰어즈가 생각하는 데모의 사업은 바로 높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장기를 수용자들을 통해 이식하는 계획인 듯 싶습니다. 문제는 데모가 회장들의 장기를 고의로 망가뜨리는 것이 밭을 간다는 의미가 아닌 듯 싶은데요. 그러니까 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장기가 필요한 사람을 직접 만드는 거죠. 회장들에게 접대를 가정에 접근하고 그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이나 약물을 이용해 신장 혹은 간을 상하게 한 후 건강이 망가져 힘들어하는 회장들에게 자신이 가진 장기를 제공한다. 일명 병 주고 약 주는 사업, 수요와 공급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데모의 이런 행동들은 낙원 신형 정보와 무지개 운수가 대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장성철은 격리를 목적으로 데모와 거래를 했지만 자신의 목적이 의도치 않게 변질돼 버렸고 결국 자신이 그렇게 경멸하던 범죄자들과 같아졌으니까요. 절대 악을 보여주는 낙원 신형 정보, 절대 선을 보여줄 이소매 검찰, 그리고 그 선과 악의 사이를 보여주는 무지개 운수. 과연 진짜 정의는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범택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정의를 원하시나요? 리뷰어즈는 5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